자,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여기에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아주 미스테리한 존재가 하나 등장하죠. 바로 짐승입니다. 영화나 소설에서도 단골 소재로 나오잖아요. 대체 이 짐승, 정체가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 해석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 관점에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한 괴물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정말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해석도 정말 많고요.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한 가지 주장을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해석은 짐승의 정체를 어떻게 밝혀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숨겨진 단서들을 퍼즐 맞추듯이 따라가면 그 정체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희는 이 내용을 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추적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되는 구절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역사를 거울 삼아서 미래의 인물을 예측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나타낼 제국은 어디인지, 그의 통치는 어떨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부, 종말의 미스터리입니다. 모든 해석에는 그 출발점이 되는 핵심 열쇠 같은 구절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주장의 출발점이 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성경 구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석 개서에서는요, 이 구절을 그냥 쓱 넘어가지 않아요. 이걸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짐승의 정체를 푸는 일종의 시간 암호로 봅니다. 마치 미스터리 영화의 첫 번째 단서처럼 이 한 구절 안에 짐승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담겨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전에 있었다가는 과거, 지금은 없으나는 현재, 그리고 장차 올 자는 미래. 딱딱 떨어지죠. 이 해석에 따르면 이 세 단계의 시간표가 바로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 완벽한 로드맵이 되는 겁니다. 2부, 과거로부터 온 원형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있었던 짐승,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제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서 그 원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예표 인물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역사 속 어떤 인물의 삶과 행동이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완벽한 청사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과거가 미래를 딱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해석에서 지목하는 과거의 예표 인물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기원전 2세 뒤에 이스라엘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했던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해석에 따르면 안티오코스 4세와 미래의 짐승 사이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분열된 제국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이 패턴이요, 미래에 10개국 연합에서 나타날 짐승에게서 정말 그대로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3부, 미래의 제국입니다. 과거 인물을 통해서 누구랑 비슷한지는 대충 감이 왔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나타날 거냐? 이 문제겠죠? 미래의 짐승이 등장할 무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해석의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예언에 나오는 7머리를 그냥 상징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상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나 핍박했던 7개의 거대한 제국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 제국들의 공록인데요.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시점을 기준으로 이집트부터 그리스까지 5제국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존재했던 6번째 제국은 바로 로마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제국은 바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제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역사적 패턴에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리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과거의 6제국이 전부 유럽과 중동,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짐승이 나타날 마지막 7번째 제국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력일 거라는 예측이죠. 네, 4부입니다. 짐승의 마지막 통치.
자, 그럼 이 미래의 유럽 제국에서 나타날 짐승은 대체 어떻게 권력을 잡고 또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예언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아니, 어떻게 7번째 제국 소속인데 동시에 8번째 왕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 해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먼저 7번째 제국의 왕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10개국 연합을 이끌게 되는데 이 연합체의 지배자로서 8번째 왕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통치는 정말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거라고 해요. 온 세상을 속이고 정치 지도자들을 자기 맘대로 조종하고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이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할 거라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가 영원할 순 없겠죠. 이 구절이 바로 그 마지막 대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세력이 신적인 존재와 정면으로 맞붙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짐승은 완전히 패배하고 그의 제국은 그냥 산산조각이 날 거라는 겁니다. 이걸로 그의 폭압적인 통치는 영원히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5부, 예언과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긴 추적을 함께 해왔는데 그럼 이 모든 해석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해석이 말하는 짐승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미래 유럽의 지도자이고요. 과거 안티오코스 4세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고 10개국 연합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결국에는 패배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걸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나 미래 공상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해석에 따르면 이건 일종의 경고등이자 안내서 같은 겁니다. 앞으로 닥쳐올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이 지식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언을 어떤 반복되는 역사적인 패턴으로 본다는 건 사실 미래를 맞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만약 역사가 정말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지금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생각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